이제 그 미사일과 에너미 충돌 시에 둘 다 제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일단 충돌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크래시. 자, 미사일과 에너미 충돌. 자, 요때 이제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줄 거예요. 충돌한 미사일에 대한 리스트. 엑셀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적기에 대한 에너미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리스트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 리스트도 반복을 해야겠죠. 에너미 리스트도. 자, 그 다음 만약에 미사일의 X축 마이너스 에너미의 너비, 그 다음에 에너미의 X축, 그 다음에 보다 미사일의 X 플러스 미사일의 너비 엔드를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칙 연산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되겠죠? 순서는. 그 다음에 논리연산. 마이너스 에너미의 높이, 그 다음에 에너미의 Y축, 미사일의 Y축 플러스 미사일의 높이. 이 조건에 들어오면은 크래시 리스트, 그 다음에 크래시 미사일 리스트와 에너미 리스트에 각각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사일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담아놓기만 하면 안 되겠죠. 프린트 충돌 미사일 제거. 충돌 에너미 제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뒤에다가 제가 세미콜론을 추천합니다. 일단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제거가 되죠. 일단 제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 범위는 여러분들이 정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이런 코드가. 일단 결국에는요, 이 조건이 참이되기 위해서는요, end로 엮여 있죠? 그럼 요만큼 true 나와야 되고, 요만큼 true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보기 쉽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보기 편하겠죠? 아이고. 이렇게 해두면은 보기 좀 편하겠죠? 자, 그러니까 왼쪽부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왼쪽부터 각각 그 사칙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하겠죠? 그러니까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이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비교 연산,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이에요. 순서대로. 그리고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조금
풀면은 에너미의 이제 x가 이제 미사일의 x 마이너스 에너미의 너비 이상이고 미사일의 x가 미사일 x 플러스 미사일의 너비가 너비 이하인지 그리고 에너미의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는 에너미의 y 그리고 미사일의 y 마이너스 에너미의 높이가 높이 이상이고 그 다음에 미사일의 y 플러스 미사일의 높이를 그 이하인지 해당 조건을 여기다 준 건데 이 조건이 사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이미지가 사실 이게 대충 구해온 거라 지금 보시면은 되게 애매하게 조금 빠져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보시면 그쵸? 이런 범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주는 거라 어느 부분에다가 이제 충돌 지점을 둬서 할 건지는 개개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맞고 나서 충돌하고 나서 리스트에 담아뒀다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안 그러면은 그 객체가 만들어지고 계속 쌓여 있을 거죠, 그죠? 자, 미사일 객체는 언제 생성된다? 쏠 때마다. 그리고 에너미 객체는 언제 생성이 된다? 게임이 시작하고 랜덤으로 우리 화면 상단에 X축 범위 랜덤으로 해서 주인공 기준 가운데로 해서 좌우에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생성이 될 때마다 계속 리스트에 담아두는 형태예요. 그렇죠? 담아두게 되면은 이 리스트 안에 계속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준 게 처음에 화면 밖을 벗어난 그 적기에 대해서는 그냥 소멸 처리를 계속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충돌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판정을 줄 건지 만약에 충돌이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줄 건지 혹은 이 정도 범위까지는 와야지 충돌로 처리할 건지 이거는 게임하는 사람과 게임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진짜 심화적으로 가면은 여기서 하게 되면은 뭐 2번을 이 부분을 맞춰야 된다라거나 그렇죠? 각각의 뭐 그 체력바라는 기능은 없지만 나중에 뭐 체력바라는 기능을 달아서 따로 여기다 표시는 안 해줘도 되지만 그냥 한번 미사일과 충돌했을 때 이 객체 안에 있는 어떤 값이 100에서 마이너스 50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2번 정도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좀 심화로 나갈 수가 있겠죠. 충돌 판정을 주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그냥 충돌했다라고 하면은 미사일 리스트와 크래시 충돌한 미사일 리스트랑 충돌한 에너미 리스트에다 그냥 어펜드 시켜주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해당 적기에 대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성한 거에 있어서 제거.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히어로와 에너미의 충돌 시에 크래시 히어로 에너미 리스트 빈 리스트 객체 하나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인 에너미 리스트. 자, 만약에 여기다가는 보시기 편하게 괄호를 좀 제가 이렇게 걸어 둘게요. 히어로의 x 마이너스 에너미의 너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교연산자 넣어주고 히어로의 x 플러스 히어로의 너비 이 조건이 우선 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의 y 마이너스 에너미의 높이 그 다음에 보다 에너미의 y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한 것보다 요게 비교연산 시에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히어로의 y 플러스 히어로의 높이 이렇게 주고 이 조건에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펜드를 시켜주면 되겠죠. 충돌했으니까. 자,
히어로와 충돌한 에너미 제거. 이거는 뭐 쉽죠? 자, 요 리스트에 추가된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에너미 리스트에 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리무브를 시켜주면 된다. 자, 프린트. 자, 히어로와 충돌한 에너미 제거.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꾸 실행을 제가 착각을 하네요. 잠깐만요. 충돌하면 제거. 충돌하면 제거. 이런 식으로. 제거가 잘 되죠? 어느 위치에다가 줄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이제 남은 거는 뭘까요? 여기서 남은 거. 여기서 남은 거는 이제 충돌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돌을 했으면 게임이 종료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한 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게임이 종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 리스트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안에. 그쵸? 그래서 자, 만약에 요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있다면은 참이에요. 그랬을 때 시스템, 우리가 지금 위에 쭉 보면은 결국에는 이 코드들이 이 반복문 안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쵸? 근데 시스템 EXIT 요게 0일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인 거예요. 근데 언제 이걸 1로 주죠? 언제 이 값이 바뀌죠? 우리가 게임 화면의 상단 우측에 있는 X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 요 값이 1로 됨과 동시에 요 무한 반복은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값을 아래에다가 추가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화면 꺼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게임이 사실 없어요. 맞나요? 게임 끝나면은 바로 끝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필요한 게 이제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뭘 쓸 거냐면은 타임 라이브러리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시간과 관련된 모듈인데요. 네, 눌러보면은 이걸 쓰기 위해서는 import time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여기다가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 중에 쭉쭉쭉 보면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 자, sleep이라고 하는 거. sleep하고 여기다가 초를 적어주게 되면은 입력된 초만큼 스레드를 정지한다 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 코드 하단부에 적어주면 돼요. 어디냐? 여기다가. 자, 요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5라고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즉 초만큼 프로그램의 실행을 일시 중지해요. 자, 해볼게요.
실행하고 이제 이게 맞추면은 사라지다가 내가 못 죽였어. 그랬을 때는 한 5초 정도 있다가 얘가 알아서 꺼져요. 이런 식으로. 너무 늦게 꺼지니까 한 3초 정도 해볼까요? 1, 2, 3 없어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시간초를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2초 1,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 요정도까지 하고 자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건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더 추가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어떤 것들이 추가되면 좋은가. 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볼게요. 현재 상황이 뭐냐면은 자,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게임이 바로 시작된다. 그죠? 그리고 자 프로그램이 이제 게임이 시작하면 자 우리 히어로가 게임 화면 하단 중앙에 위치한다. 그리고 자 에너미는 게임 상단 고정된 위치에서 X축에서 랜덤한 위치에 생성돼서 게임 화면 아래로 내려온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미사일이 게임 화면에 상단으로 날아간다? 발사된다? 이렇게 할게. 발사로 그냥.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좋을까? 자, 게임 실행 시에 특정 키보드를 눌러야 게임이 시작되게. 그 다음에 게임 종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게임 종료 상황은요. 내려오는 이 적기와 주인공이 맞닿았을 때 끝나는 상황과 여기에 있는 X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R키를 누른다 라고 하면은 게임 재시작이 되고요. 또는 Q키를 누른다 라고 했을 때는 게임 종료 그냥. 그 다음에 적기 관련해서 적군 관련해서 에너미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또 다른 행성 예를 들면은 게임 시작 후 설정해둔 시간마다 좀 다른 패턴이라는 거죠. 게임 패턴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보스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패턴이 있겠죠. 우리는 현재 뭐예요? 현재 일정한 속도인데 여기에서 빠르게 일정 시간 또는 다른 에너미 부채를 생성할 때 속도가 빨라진다던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보스라는 개념을 추가했을 때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나 또는 미사일을 여러 번 맞춰야 된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점수 표시. 그죠? 우측 상단에 점수 표시 또는 게임 화면 가운데 시간 표시. 그래서 이 일정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경 화면이 바뀐다던가,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시작했을 때는 이제 검정색 화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지정해둔 그 화면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패턴이 발생이 되면서 나오는 에너미 객체가 달라짐과 동시에 게임 화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히어로의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위에서 내려오는 적들이 속도가 좀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말했겠지만 이동 범위. 현재는 좌우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하는 거는 상하 이동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BGM 같은 거. 게임이 시작하면 이제 게임이 시작과 동시에 어떤 음악 같은 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렇죠? 조금 뭔가 보통 게임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시작했을 때 아무런 게임의 효과, 그러니까 배경화면이 잔잔해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패턴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은 뭔가 조금 긴장감 있는 그런 음악을 준다던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어떤 이제 투사체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날아갈 때 효과음 같은 걸 넣는다거나 아마 조금 찾아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예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예시를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은 다르게 했어요. 시작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거를 가져와서 쓰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그 사람들 코드를 가지고 와서 통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써주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내 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게 했는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요 정도 만들어 놨으면 이 정도 추가하는 거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거.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요 파이게임이라는 거에. 아니면은 이걸 하면서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풀고 하는 것보단 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참고해서 요 기능을 추가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내용은 그대로 수업 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뭐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조금씩 건드려 보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올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해볼 거는요. 이제 뭐 이거 조금 하다가 마무리 해야겠죠. 자, 넘파이라는 거를 좀 해볼 거예요. 넘파이. 엄청나게 딥하게 들어가진 못하고 이것저것 좀 써보려면은. 자, 그래서 이 넘파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걸 쓰기 위해서는요, import numpy as np라고 보통 씁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numpy를. 그런데 as하고 np는 원래 이제 이거와 관련된 뭔가를 쓰려면은 numpy 점 뭐를 해줘야 되는데 np라고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nd arr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n dimensional array의 약자입니다. 즉 다차원 배열을 말해요. 다차원 배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수치 계산 그리고 배열, 행렬 처리를 조금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래서
ND 어레이라는 걸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ND 어레이 생성. 원래 이제 우리가 이 np라는 거를 안 써주게 되면은 numpy.array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대괄호 열고 1, 2, 3, 4를 넣어줘야 되는데 as라는 거를 써줬기 때문에 np.array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자, 이건 뭐예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배운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rray 1하고 np.array 그 다음에 1, 2, 3, 4 이거는 numpy의 nd array입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타입을 한번 찍어 볼게요. 타입. 자, 실행해 보면은 보이시나요? 리스트고요. 일반 리스트. 이거는 numpy의 nd array를 써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이 배열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ND 어레이 2차원 배열을 생성을 해볼게요. 2차원 np.array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대괄호는 하나 열어주고요.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대괄호 하나 걸고 5, 6, 7, 8 그 다음에 3차원 자, 여기다가는 괄호를 한 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써줘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형태가 어때요? 자, 보시면은 이거를 쭉 가지고 와서 여기 아래에서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md array에 ndim이라는 걸로 배열의 차원을 알 수가 있어요. 몇 차원 배열인지. 자, 그래서 프린트 자, ARR 1의 엔딩 실행하면은 얘는 1차원 배열이고 얘는 2차원 배열이고 얘는 3차원 배열이야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지금 처음에 요거는 숫자들이 이렇게 하나의 1열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1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형태가 어때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런 걸 가지고 2차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자, 2차원의 배열, 행렬 구조가 여러 개 쌓인 구조. 그러니까
행열로 이루어진 게 지금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대괄호를 세 겹으로 이렇게 감쌌죠. 이거는 바깥쪽 보시면은 이건 2개만 감싸고 1차원은 위에 보시면은 하나로만 이렇게 일렬로 쭉 감싸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 보면은 ndim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각각 얘네가 몇 차원 배열인지 알 수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자, 점 shap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일단 이것 먼저 볼게요. shape 먼저. 자, 프린트 하고, 자, shape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추적 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요 모양 어때요? 안에 데이터 개수가 4개죠,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2라는 거는 이 행을 뜻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4는 요 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다? 앞에 거 먼저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먼저 보죠. 자, 요거 제일 위에 거 보면은 이 행이죠? 그리고 4열이죠? 그게 몇 개다? 2개.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각각의 모양은. 그거는 뭘로 할 수 있다? 요 shape이라는 걸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추적 해제하고 사이즈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얘네들의 사이즈가 나와요. 이 안에 데이터의 개수 몇 개? 4개. 이 안에 데이터의 개수 몇 개? 8개. 8개짜리 몇 개다? 곱하기 2니까 16개. 이걸 통해서 안에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사이즈,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nd array에 뭐가 있다? 타입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이 뭔지 여기서 타입 해보면은 nd array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타입, 데이터 타입. 그러면은 요 안쪽에 array 1, 2, 3의 각각의 데이터는 int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안쪽에 데이터는 좀 일치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안에 데이터는 좀 일치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shape이라는 거를 통해서는 뭘 할 수가 있고, ndim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는 모양 확인, 그 다음에 이거는 크기, 그 다음에 이거는 타입은 뭔가, 데이터의 타입,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장해 놓은 거 해놓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요 넘파이를 가지고 좀 더 진행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